지금 공부하려고 해서. 그 맞춤법과 표준어가 있는데요. 거기 1강을 하고 있습니다. 1강은요. 우리말 표기법의 역사라고 나왔죠. 거기 맞춤법 표준어의 1강에 우리말 표기법의 역사. 거기 보면 이제 한글 창제 이전의 표기법. 자, 이제 오늘 뭐 시간이 되면 한 2강까지 하고요. 안 되면 최소한 1강 정도는 할 테니까 2강 하면 이게 여러분이 맞춤법과 표준어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의외로 쉬운 게 뭐냐면요. 125쪽까지만 공부를 하면 돼요. 이 책은. 뒤에 가면 나온 거 있잖아요. 그 규정편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규정. 125 범위가 있어요. 시험 범위. 125쪽. 125쪽까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면 되고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고전 문학보다 훨씬 더 쉽다 이거죠. 이거는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 좀 알면 쉽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제 수업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한글 창제 이전에 표기법이라고 나왔는데 보통 이제 한글이 없었을 때의 문자 생활, 그러니까 한글이 없었을 때는 이제 다른 걸로 했겠죠. 예를 들어서 그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렇죠? 한글이 없었을 때 옛날에 초창기 그 뭡니까 반구대 암각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한자가 도입이 되면서 한자를 사용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계속 한자로 쓰다가 그 우리가 훈민정음 같은 거 보면 훈민정음 같은 경우가 1443년에 나오잖아요. 훈민정음이. 그때 이제 한글이 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한글 창제 이전의 표기법 거기 1.1에 보면 그래서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한자로 문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한글이 창제되기 전 당연한 거잖아요. 한자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철 문자도 다 한자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쭉 거긴 읽어보시고 두 번째 포인트만 좀 짚으면서 갈게요. 우리말을 한자로 기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말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한문으로 적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말 그대로를 한자를 빌려서 적는 것이다. 거기다 좀 밑줄 쳐놓으세요. 우리말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한문으로 적는 것이고 우리말 그대로를 한자를 빌려서 적는 것이다. 이게 이제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우리말 중국어로 번역해서 한문으로 적는 거죠? 네. 지금 첫 번째는 뭐냐? 이거는 상당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보면 그 뭡니까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게 한자가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소설들 전부 다 뭘로 썼습니까? 한자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쓰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생각해보세요. 박지원이 쓴 그거 옛날로 말 조금 됐지만 한자를 옛날 말로 된 것도 못 읽잖아, 잘. 읽기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여는 박지원 다 한자로 썼다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20세기 초의 학자들은 이제 이걸 언문일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데 이런 우리 한자를 많이 썼어요. 맞죠? 지금도 우리 한자 많이 쓰지 않나요? 신문 같은 거 보면 한자로 된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뜻과 소리를 빌려 우리말 적는 것이다. 넘겨보세요. 자, 이제 이게 좀 설명할 게 많은데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자 차용 표기법인데 차용이라는 게 뭐냐면 빌려 쓴다는 뜻이에요. 차용 징서 있잖아요. 차용 징서. 이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빌릴 차자. 그래서 차용 표기법인데 줄여서 차자 표기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이라는 한자를 우리는 하늘천이라고 한다. 여기서 하늘은 뜻, 그렇죠? 하늘천하면 하늘이 뜻을 따른 말로 훈이라고 돼요. 훈, 그거 아시죠? 뜻과 같은 말이 훈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석이라고 돼요. 풀석자. 천이라는 게 소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돌쇠라는 뜻을 빌려 적어서 돌쇠 알죠? 돌쇠야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원래 이 돌쇠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한자로 석금이죠. 석금. 거기 보이죠? 여기서 석과 금은 모두 한자의 뜻을 빌려서 적은 것이다. 왜냐면 돌석자도 되고 새금자도 되잖아요. 새도 일종의 돌의 형태니까. 맞죠? 우리 보석 이런 게 다 돌석자 쓰잖아요. 돌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이거 한자 석이에 석이입니다. 와 같이 적었다면 석은 뜻을 돌석자니까 이는 음을 빌려 적은 셈이 된다. 그렇죠? 석이. 그러니까 돌쇠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임명, 지명, 관직 이런 데서도 이제 점점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쇠 이렇게 하면 우리말이잖아요. 서기야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도 뭐라고 그래야 돼? 그 뭐라고 쓸 때 돌석, 돌쇠 이렇게 이야기하면 돌쇠가 이게 석이잖아. 석에다가 그냥 서가 이렇게도 하지만 석이야 이렇게 쓰잖아요. 요즘에도. 그죠? 외자 같은 거 이럴 때 그렇게 쓰지 않나요? 그 뭐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청 이렇게 있다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가 좀 쉽게 이름이 성이시고 이름이 청이야. 청이야 이런 거 쓰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우시면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자표기 방식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꼭 나와요. 여기서 무조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자 거기 이제 이 차자표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두부터 나오고 이두. 여러분 이두할 때 이자가 관리할 때 이자예요. 관리 이자고요. 이 두자가 이거 읽을 독자인데 이러지 말고 구절두라고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쓰는 구절이잖아요. 산문을 우리말로 쓰는 적는 건데 거기 임신년 이렇게 나오죠. 1번에 임신년 6월 16일 이인 병서기 두 사람이 나란히 서약하면서 말하기를 천전서 거기에 한자 보세요. 천전서 그다음에 금자 맞나요? 한자 읽을 때 알겠죠? 천전서면 천전서 하늘 앞에 서라는 거는 서약한다. 이 서자가 서약한다 뜻이에요. 맹세한다. 천전 하늘 앞에 맹세한다. 그러면 요걸 읽는 것이 순서가 우리말 어순이죠. 해서 이해가요? 천전서잖아요. 하늘 앞에 서약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자를 썼지만 이게 우리말의 어순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자라고 하는 거는 금자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 되지만 뭐뭐로 붙어라고 쓰게 돼요. 뭐뭐로. 금은 이제 금자예요. 지금 금자. 우리말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죠. 금자라고 하면 지금부터잖아요. 그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자를 읽는데 이 한자를 우리말의 순서대로 읽는다는 거죠. 개념 이해 안 가세요? 좀 더 쉬운 말로 봐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 나라를 사랑한다. 애국이죠. 네. 그러면 한자에서는 이게 먼저 익히고 이게 두 번째 익히잖아요. 애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거 뭐죠? 이두로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그냥 국애라고 읽어요.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한자를 읽긴 읽는데 우리말의 어순으로 한자를 읽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두라고 한다. 좀 가벼우세요? 한자를 우리말의 어순으로 읽는 것을 이두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였어요? 2번 한자를 보면 본국을 그 세 글자거든요. 본국을 배반위견 거기 한자 위견이라고 써보세요. 배반위견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배반위견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원래 할위자거든요. 할위 그 할위 뒤에 보낼 견자가 나온 거예요. 여기 보낼 견자. 근데 이 보낼 견자는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그 한자를 읽을 때 이 견자가 위단에 나오면 이게 견이라고 읽지 않고요. 고라고 읽어요. 고라고. 이거 제가 그 뭐죠? 국어학개론 할 때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중세국어 표기 읽는 법에서. 하여튼 위고라고 하면 이게 하고라는 뜻이 하고. 위견자는 위견. 위견이란 말 자체가 하고라고 읽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게 위견이 어려우면 본국을 할 때 을자는 알겠죠. 목적으로 쓰였다. 그 다음에 피국을 할 때 을자도 목적으로 쓰였겠죠. 그것만 알았어요. 여기 뭐지 위견이라는 게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 몰라도 돼. 하여튼 을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 을을 대신 쓰였다.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밑에 읽어볼게요. 일은 다음과 같은 의미다.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이제부터 3년 후에 충돌을 집시하고 그건 넘어가고요. 하다가 맹세를 했는데 얼핏 보면 한문 같지만 어순이 다르다. 거기 보세요. 거기다 밑줄세요. 천전서, 금자 등과 같이 우리말 어순에 따라 한자를 나열한 것이다. 거기다 밑줄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한문으로 쓴다면 서전천이라는 거예요. 서전천. 무슨 말이에요? 서전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 앞에 맹세.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된다. 하늘 앞에 맹세. 그리고 한자도 영어하고 어순이 똑같은 건 알죠? 한자하고 영어가 어순이 똑같다니까. 우리가 뭡니까? 애국 이러잖아요. 나라를 사랑한다. 목조가 뒤에 나오잖아요. 맞죠? 한자 애국은 알잖아요. 영어도 어때요? 나라를 사랑한다면 love country잖아요. love country. 뭐가 똑같은 거죠. 그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문이라면 자 여기 보면 서전천 자금 이렇게 써야죠. 왜냐면 자금이라고 할 때 자가 뭐뭐로 붙었고 금이 지금 금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붙어죠. 이 자라는 게 여러분 스스로 자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로 붙어라는 뜻이 있어요. 프라메트 있어요. 여러분 자초지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가 뭐뭐 붙어라는 뜻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자금이 맞는 거죠. 한자에서는 자금, 지금부터 이게 맞는데 이걸 그냥 금자라고 쓴 거예요. 우리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문이라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방식은 영어하고 똑같다. I love you. 영어나 한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잘 공부하는 사람 한자를 중국어 공부가 쉬워요. 왜냐면 중국어 어순이 영어 어순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본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를 몰래 상통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을이라는 거하고 견이 있어요. 찾았어요? 밑에서 둘째 줄. 을, 견이 있는데 한자의 음을 빌린 것이다. 음차다. 그리고 위, 행 뭐 이런 것들은 한자의 뜻을 빌린 것이다. 그러니까 위가 하다는 뜻이니까 훈차다. 뜻을 빌렸다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써보세요. 1번 가로 있죠. 1번 가로 잘 보세요. 1번 가로.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두.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가 쉬워요. 그 다음에 2번 가로에다가는 뭘 쓰냐면 뭘 써야 돼? 향차지. 향차는 뭐냐? 한자를 음부분과 뜻부분으로 읽는 거예요. 음부분과 뜻부분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향차예요. 그 다음에 음부분과 뜻부분으로 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향가 있죠? 향가가 이렇게 읽었어요. 향차를. 향차. 그러니까 향가를 또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냥 참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향가를 읽어보면 일정 부분은 음부분이고 일정 부분은 뜻부분이에요.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어쨌든 요 2번에 나오는 것은 을이라는 게 목적어의 뜻이고 자 위견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라고요? 배반 위견. 배반하고 위견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하고라는 뜻이에요. 하고. 이해가세요? 위견이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본국을 배반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견하고 피국을 저 나라를 피국을 이런 뜻이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하여튼 그 위견이라고 할 때 위가 할 위자고요. 할 위자고 지금 몇 페이지냐면요. 4페이지 맞춤법과 표준어 4페이지 보십니다. 그래서 1번의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두가 뭐라고 이두가? 우리말식 한자 표기. 우리말 어순에 맞는 한자 표기. 그 다음에 2번에 향차는 뭐라고요? 우리가 향찰 문자 읽는 거, 읽는 거, 그러니까 뜻부분과 음부분으로 읽는 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이거를, 이 공부를 깊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두 과목을 하나 배웠어요. 이두 과목을 배웠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두가 저는 그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우리말식 한자 이렇게 끝나는데 깊이 들어가면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이두가 그런 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됐죠? 자, 15페이지부터 5페이지. 자, 거기 5페이지 둘째 줄에 신라시대 이전으로 소급된 이두는 이자가 무슨 이자라고 그랬어 아까? 관리 이자, 두는 구절 두자. 읽을 독자 이걸 이독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무식하다고 그래요. 이독이 아니 이두예요. 이거는 고려 조선을 거쳐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관청의 행정문서, 민간인의 계약에 사용된다. 하여튼 이두는 그래서 중인 계층들이 썼다는 게 이두입니다. 자, 구결이 나오죠. 구결. 거기 5페이지에 구결은
우리말 고유어의 한자 차용법이 뭔 소리냐면 보세요. 이 설명 드릴게요. 3번 3번에 보면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찾았어요 한자? 네.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자 끝에 만물지 중 다음에 애자 쓰시고 똑같죠. 만물지 중에 이게 애가 요즘 말로 뭐가 똑같아요? 애겠죠. 애하고 똑같잖아요. 애하고 똑같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체기하니 이거 뒤에까지는 안 읽을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유인이 체기하니 읽을게요. 유인이 체기하니 한자 읽을 수 있겠어요? 유인이 체기하니잖아요. 유가 오직이죠. 이는 사람이죠. 이가 이게 이의 뜻인 거예요. 이자가 이게 이는 주격조사 쓰고 오직 사람만이 책이 가장 귀한 한이라는 건 한이에요. 한이 그러니까 이거 위인이라고 쓴 거잖아요. 위인 지능 이자거든요. 여기 한자 음은 위인이 지능 이자인데 니는 그 음을 그대로 쓴 거고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없으니까 할 위자를 쓴 거예요. 위인이 이렇게 써서 그러면 이런 것들 여러분 보세요. 유인이 체기하니 말고 유인 체기만 써도 돼야 안 돼요. 유인이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한이라고 했는데 유인체기라고 써도 되냐고 한다. 됐죠? 근데 이걸 집어넣은 거죠. 이걸 집어넣은 게 뭐냐? 토예요. 토를 단다. 어떤 글자에 그냥 예를 들어서 자활,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 이렇게 안 하고 하기, 시습지, 하니, 불역, 여로와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고전에서는 하기, 시습지, 한이란 말이 없었어요.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였는데 이게 읽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다 뭘 집어넣는 거예요. 하기, 시습지, 하니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런 걸 써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한글 창제 이전에 찾아 표기법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한글 창제 이전에 찾아 표기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구별은 뭐예요? 토를 다는 거예요. 토를 다는 거. 아까 유인책이 한자로 또 쓰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유인책이만 써도 되는데 유인 다음에 이를 집어넣어. 책이 다음에 한이를 집어넣어. 여기 토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요런 게 구별. 어떤 글자가 나오면 뒤에다 토를 달아. 그게 구별이고 향차가 아까 했죠? 음부분과 뜻부분. 한자를 쓸 때 음부분과 뜻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대표님 일자가 나와서 새 을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목적으로 쓰였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향차예요. 어떤 글자가 이게 새 을자인데 목적으로 나왔어요. 이런 것들. 이런 거. 이런 그 여기 나오는 여러분 교재 그 본국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두는 뭐냐? 우리말식 한자. 우리말식 한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뭘 이야기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늘 앞에서 맹세한다. 기억나세요? 서. 하늘 앞에 서약한다. 이렇게 쓸 때 하늘 앞에 서약한다잖아요. 근데 한자로 써도 아까 얘기했죠. 한자로 쓸 때도 뭐라고 써요? 서, 그 다음에 천이란 말이에요. 한자로 쓰면.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우리말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뭐라고요? 이두 관리들이 쓰는 표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어차피 이게 주관식으로 쓰라고 하면 어렵죠. 근데 시험은 객관식으로 나오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럼 객관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거 무조건 나와요. 진짜 시험에. 자, 다음 중 한문을 우리말의 그 어순에 따라서 한자 찾아 표기법 중에서 향찰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나온다니까 진짜. 그럼 여러분 이걸 다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한자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나오면 여기 대명률 직해에서 2번 나왔죠. 본국을 배반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요? 이게 지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이제 향찰적인 표기인데 을 나오고 그다음에 위견 이렇게 나오고 위견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는 음부분과 뜻부분이 있는 거예요. 음부분과 뜻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요것도 음부분과 뜻부분도
중인들이 쓰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향찰 표기법 보세요. 향찰 표기법. 향찰 표기법. 지금 여기 그 이두 표기법은 우리말식이고 향찰은 의무분 뜻부분이고 그다음에 구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여러분 5번에 그 처용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용가? 처용가가 어떻게 되냐면 처용가가 뭐냐면 처용이 그 동해용왕의 아들이었고 그런 건 대충 아시죠? 동해용왕의 아들이었는데 데리고 갔는데 여인을 점지해 주었는데 처용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와 보니까 집에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잖아, 4개. 근데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원래 내 건데 빼앗은 걸 어찌야?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 보면 5번에 보세요. 이게 이제 동경, 명기, 월량, 야입이, 행여가. 월량, 야입이, 행여가. 이게 참 별거 아닌데 이게 시험에 나오려면 설명을 하니까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경이 뭐냐면 경주의 경주. 동경이 뭐라고요? 동쪽의 경주, 그러니까 경주를 말해. 신라의 옛날 수도가. 명기가 밝은, 월량이 달이고 량이 이제 량이라는 것이 애라고 읽은 거예요. 애. 그러니까 밝은 달에를 한자로 명기 월량 이렇게 읽었고요. 야입, 밤야자에 들어올 입자잖아요. 밤에 들어와서 보니 뭐 이런 이야기. 야입이라고 써있잖아요. 야입이 유행여가는 유행. 그 밤에 돌아와서 유행 놀다가 들어와 보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한자 부분의 그 뭡니까 한자 부분의 그 부분하고 여가라고 하는 것은 뜻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분하고 뜻 부분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부분하고 뜻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향찰 문자예요. 향찰 문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잘 보세요. 이두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얼핏 보면 이 향찰 문자적인 표기가 있는 거예요. 이두도. 왜 그러냐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말식 한자였죠. 41쪽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1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말식 한자 표기였죠.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우리말식 표기긴 표기인데 을이 나오고 위견이 나왔잖아요. 그럼 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자 음을 그대로 읽은 거죠. 부분이잖아요. 이해가요? 을이라는 것을 음으로 읽었잖아요. 목적어를. 근데 위견이라고 하는 건 위는 하다니까 뜻 부분이야. 그 다음에 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라고 읽으니까 부분이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 잘 보세요. 1번은 여러분 좀 이해가 쉬운데 2번은 이게 형태는 향찰식 표기하고 연결돼 있어요. 맞죠? 한쪽은 부분이고 한쪽은 뜻 부분이야. 그런데 이게 향찰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 2번은 이게 주로 목적어로 쓰이거나 위견 이런 것처럼 뒤에 그 뭡니까 동사를 보조하는 이런 걸로만 쓰여요. 이 한자들이 쓰는 게 요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쓰이는 것들이 지금 이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분하고 뜻 부분이 있긴 있어도 그렇게 뒤에 메인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일식집에 가면 메인하고 스키다시가 있잖아요. 메인 회가 나오고 뭐 튀김도 나오는데 이거는 메인은 다 한자로 쓰이는데 이 한자의 부분하고 뜻 부분은 다 뒤에 뭐라고요? 그냥 메인이 아닌 걸로 쓰였어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 이두예요. 그 다음에 그 3번은 천지지간 만물지중해 이건 알겠죠? 토를 다는 거. 이거 없어도 되는 거잖아. 없어도 되는데 집어넣은 거. 그다음 4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5번의 향찰 문자인데 이거는 한자를 가지고 보세요. 동경 명기월량 동경 밝은 달에 밤새도록 논이다. 여기는 좀 써놓으실래요? 이거 잘 모르신 분은 5번 동경 명기월량 야입이 유행여가 밑에다가 경주 밝은 달에 밤새도록 논일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처용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처용가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누가 우리말로 했어요? 양주동 박사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쓰는 거예요. 자, 그걸 쓰는 거니까 시험에 여러분이 다시 정리하자면 시험에 나올 때는 자 이게 자 시험 나오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동경 명기 월량 이렇게 나오면 이거 처용가는 건 알겠죠? 동경 명기 월량 처용가가 나오면 무슨 문자? 향찰 문자. 됐나요? 이 객관식이니까 여러분 너무 깊이 안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이것밖에 없어. 나오는 게 천지지간 만물지중 얘가 나오면 이거 뭐라고요? 구결 토다는 거. 그렇게만 알아. 네, 그렇게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려면 이걸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시험에 나올 때는 그거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이런 거. 그럼 나머지 이게 아닌 거는 뭐겠어요? 이두겠죠? 이게 아니면 이두겠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에게 제가 이두와 구결과 향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책에 예시 있잖아요. 예시문을 꼭 다 봐야 예, 그러니까 예시문으로 그렇죠. 실물을 보는데 거의 시험 문제에서는 요 예시문을 가지고 나와요. 거의 다른 걸 예시문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요 예시문을 가지고 나오니까 천지지간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천지지간 만물지중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 그럼 이야기 보세요. 구결. 그 다음에 동경, 명기, 월량 나오면 향찰. 나머지는 이두. 이렇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이두. 이두가 어려우면 이거 얘네들은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류왕응이 아닌 건 빼버리는 거예요. 객관식이 그게 장점이거든요. 맞잖아요. 객관식이 장점이. 그래서 이 두 개 여러분이 이두가 어려우면 향찰이 뭐고 그다음에 뭐죠? 구결이 뭔지만 알면 나머지는 다 이두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개념 설명하려고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여기 이제 막 길게 써놨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느냐. 그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자, 한글 표기법의 변천입니다. 한글 표기법의 변천. 자, 그래서 이제 한글 표기법이 이제 변천이 되는 것이 나오는데, 자, 거기 볼게요. 이게 뭐 아시다시피 1443년에 훈민정음을 만들어가지고 46년에 반포하잖아요. 3년 있다가. 뭐 그런 이야기 막 써놨어요. 초성이 몇 자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 단락, 이제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단락이 그러나 다음에 쭉 내려가서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네 번째 줄. 찾았나요? 네 번째 줄부터 보면 실제 발음을 충실하게 표시하게 하는 방식을 음소적 표기법이라고 한다. 찾았죠? 거기다 밑줄 좀 치세요. 실제 발음을 충실하게 표기하는 방식을 음소적 표기법이라 하고 그게 중요하고요. 각 형태의 기본형을 고정시켜 표기하는 방법을 형태 음소적 표기법이라고 한다. 기본형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기본형.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먹다, 먹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이해가 안 가시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 이야기 들어볼게요. 먹는다. 그럼 먹는다는 발음으로 먹는다가 되죠. 발음으로 되면 먹는다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의 기본형은 먹이죠. 맞나요? 이 어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라고 니은 앞에서 이응이 되지만 기본형은 뭐라고 써요? 먹이라고 써요? 먹이라고 써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형 그대로 써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죠. 우리말에 의해서 꽃이 예쁘다 이렇게 쓰나요? 꽃이 예쁘다? 안 쓰잖아요. 우리말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기본형을 써놓고 꽃이라는 기본형을 써놓고 주격조사 이를 쓰는 거지.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형태 음소적 표기법이라고 쉽게 말하자면, 자, 이제 이것도 되게 시험이 잘 나오는데, 거기 밑줄 쫙 쳐보세요. 음소적 표기법은 표음주의. 형태 음소적 표기법은 표의주의로 쓴다. 있죠? 밑줄 쫙 쳐놓으세요. 음소적. 그러니까 발음을 충실하게 하는 그 음소적 표기법 표음주의. 음을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형태 음소적 표기법은 표의주의. 그러니까 뜻을 표시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 음수적 뭔 소리냐면 봐요. 표의주의, 표음주의가 뭐냐면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꼬치가 있어. 꼬치 귀엽다. 이거 말씀드려요. 여러분 봐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무슨 우리가 먹는 음식점 먹는 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꽃이라고 써놓으면 꽃이 있고 여기에 주격조사 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기본형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꽃이라는 것을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죠. 피어있는 플라워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꽃이라고 쓰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소리나는 걸 써버리면 못 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소적 표기법 표음주의, 그러니까 그다음에 형태 음소적 표기법 표의주의. 그러니까 형태 음소적 표기법 우리말의 표기법인데 이것은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창제된 15세기의 표기법의 주된 원리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읽는 사람 위주예요? 쓰는 사람 위주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쓰는 사람 위주였던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뭐 쓰는 사람 위주라기보다
그때는 이제 연철이 많았잖아요. 연철이. 네, 이어쓰기. 그래서 이어쓰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구름을 벗어. 근데 이것도 또 틀린 게 뭐냐면 반드시 연철로 이어쓰기만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이어쓰기도 했다가 막 구름 물 이렇게 쓰기도 했다가 이렇게 쓰기도 했다가 또 어떤 책에는 구름 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세의 그 표기법 무조건 이어쓰기다라고 또 할 수도 없어요. 마주코가 표준어의 기본은 책을 읽기 위한 거에 중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모든 네. 국민을 위해서. 그러면 그렇죠. 중세 때는 네. 그러니까 그게 쓰는 거는 그렇죠. 중세는 이제 헷갈려요. 발음 중세 때는 읽기 좀 편하게 쓰는 것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1933년에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지면서 된 거고 그 전에는 막 좀 엉망이었어요. 그게 기본형이 그래서 중세고 어려운 유화가 여기 연철로 있는데 어떤 것도 보면 분철로 돼. 또 어떤 거 보면 그냥 연철로 돼. 이게 혼철이거든요. 중철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중철, 혼철이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중철 섞어쓰기니까 중철, 연철, 분철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건데 어쨌든 이제 현대어로 보면 우리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되시죠? 그래서 이 말들이 참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한글을 하여튼 음소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설명 나오니까 보고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1강만 제가 잘 설명드려도 여러분이 아주 이제 뒤에 넘어가야 쉬워질 거예요. 자 봐요. 이 가짜입니다. 한자 갑가라고 썼는데 모르면 값에 조사갑순 형태를 값이, 값을, 값도 다 읽을 줄 알죠? 그런데 당시에는 보세요. 그렇죠. 지금 아까 질문한 게 나와요. 값이, 값을, 값도 나오죠?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값.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값이, 잘 값을, 값도 보면 다 비읍이잖아요. 비읍. 네. 비읍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값인데 이게 이런 보세요. 이거 발음할 때 한국인이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요? 물건 값이 올랐다지 값이 올랐다 이렇게 안죠. 값이 올랐다는 그러니까 귀찮다는 거 이렇게 쓰기가 그러니까 중세는 그냥 값이라고 썼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세요? 어렵진 않죠. 중세는 그냥 그거를 그냥 뭐죠? 이어쓰기가 편하잖아 읽기가. 여기도 값을도 마찬가지예요. 값에다가 을을 붙였는데 값이라고 썼잖아요. 맞죠? 이해가죠? 값을 그를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값도 같은 경우는 안 변하잖아요. 그 값대로 써놓은 거죠.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하여튼 중세국어가 참 복잡해. 그래서 그럼 그게 예. 음주의가 중요한 거, 음절을 중요했다는 건가요? 의의를 아니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뜻보다는 음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꽃이 같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 표의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의가 꽃이 피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꽃이라고 써놓으면 이거는 이어쓰기잖아요. 이어쓰기에는 이게 뜻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값이라고 써놓으면 이게 값이라는 거하고 뭐 시장인가 예를 들어서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라고 써야지 이게 이게 물건 값 원래 써야겠구나. 형태를 그렇죠. 중요시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값이라는 거나 뜻을 알 수가 있잖아. 이 개념 좀 아시겠어요? 형태 음소는 그 음소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써야지만 이것의 뜻이 값인데 여기 주격조사 이가 붙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걸 안 따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안 쓰는 이유가 해보니까 너무 이게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맞춤법 공부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 옛날처럼 구름을 막 벗어난 이렇게 써버리면 옛날 이 영화 제목에도 이게 있었다니까 실제로 구름을 벗어난 달죠. 옛날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중세 국어가 그런 어떤 건가 보다. 네. 제가 하고 있어요. 중세국어 재밌어요. 근데 공부해보면.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요. 오늘날은 이러지만 당시에는 깊으니 이제 좀 감이 오세요? 발음대로 썼단 말이에요. 깊으니 깊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형태 음소적 원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형태 음소적 원리가 표의주의라고 여기 나왔었죠. 여기 나왔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글 창제 초기에서 표기법은 음소적 원리에 그냥 따른 표기법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래서 음소적 원리가 드러나는 받침인데 현대 우리말에서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글자들이 전부 다 낫으로 읽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시옷, 지읒, 치읒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다면 나다면 밤낮 할 때 낫이고, 나다면 그 앞에 있는 낫은 물건 베는 뭐 낫이고, 그다음 낫은 얼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하여튼 나달 곡식이고 낫게 뭐 이런 거 다 낫으로 발음되지만 표기에서 구별을 적는다. 그러나 15세기에서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낫은 낫이옷으로, 낫은 디귿으로 적었는데 이걸 어떻게 읽었는지는요, 뭐 서울대 박사 할아버지도 몰라 진짜. 여러분 이 나에다 시우다고 나에다 디귿을 요즘 읽으라면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구분해서. 추정만 하고 있는 거죠? 추론. 그렇죠. 그러니까 추론만 하는 거죠. 몰라요. 이거 정말 이거 중세국어 정말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모른다니. 이걸 이렇게 발음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썼다는데 어떻게 읽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방언을 열심히 그렇죠. 공부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알면 돼요. 이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 훈민정음 해례 종성에서는 이렇게 예디응은 알죠. 예디응. 그 기역담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팔종성 가주경은 뭐냐면 8개를 받침을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시오다고 디귿을, 자 디귿하고 시오도 있죠. 하나로만 써요. 맞죠? 지금은 디귿하고 시옷이 있을 때 하나로만 쓰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따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7종성인데 옛날에는 8종성을 썼다. 그런 이야기 쓰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밑에 거 볼게요. 중세국어 표기법.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모르시면 질문하세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꼭지이응이 있죠? 옛 이응이라고 해요. 옛 이응. 그러니까 꼭지이응 이걸 옛 이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질문하셨으면 이해하셨죠. 자, 요 글자하고요. 그다음에 요 글자하고요. 그다음에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아셔. 이게 여린 히읗이라고 해요. 여린 히읗이고요. 요건 알죠? 반침. 그러니까 반침은 시옷과 지읒의 중간. 오늘은 웬시. 예전에 서세원이 오늘 웬시 하면 웬시도 아니고 웬지도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옛 이응. 이 음가가 있다는 거예요. 옛 이응은 음가가 있어요. 요거는 뭐죠? 아래아. 그러니까 아래아도 이게 제주도에서만 지금 발음이 된다는데 우리가 발음하면 못해요. 여러분 아래아 발음 아자하고는 다른데 이걸 발음하기가 참 어려워. 아자하고 달라요. 아래아는. 어쨌든 그래서 웬지예요? 예, 오늘 웬시 할 반침이? 때 이 발음이라고. 웬시 하면 웬시도 아니고 웬지도 아니잖아. 시읒의 유성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시읒의 유성이. 보세요. 이게 있어. 여러분 이걸 읽어보세요. 이걸 읽어보세요. 마살이 아니에요. 마살. 아까 했잖아요. 이거는 시옷도 아니고 지읒도 아니죠. 마살이 아니라니까. 이게 오늘날 마실간다가 바뀐 거예요. 이게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실간다가 이게 그래서 중세국어 알면 재밌다니까. 마을인데 이걸 마살.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손 밑에서 나는 거라서. 네, 그렇죠. 이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없어져. 돈 10원을 가지고 이 돈 10원 비슷하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먹었더니 10만 남았다. 잘 되죠? 외우는 게 더 네,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좀 어이가 없지만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외우시면 이해가 쉬워요. 사과를 따먹었더니 뭐예요? 10만 남았다. 10만 남았다. 자, 이렇게 변해. 그래서 아래아는 지금도 있어요. 아래아는 지금도 제주도에 있습니다. 자, 되셨죠? 다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중세국어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약간 수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고 뭐 미분적뿐 아니고요. 이해를 하면 되게 오히려 어학이 더 쉬워요,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영문학 박사지만 문학 전공을 했지만 저는 어학이 더 재밌더라고요, 진짜 사실은. 문학보다. 왜냐면 어학은 딱딱딱 떨어지는 또 재미가 있거든요. 어학의 재미가. 어쨌든 다시 이제 보세요. 여기 하다 말았는데, 자, 중세국어의 표기법. 오늘은 아마 이거 하다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설명하는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니까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제가 다시 일단 진도 나가야 되니까 제가 19페이지까지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궁금한 거 질문 받는 시간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시겠죠? 자, 중세국어 표기법에는 자, 음소적 원리와 음절적 원리. 이제 음소적 원리, 음절적 원리 좀 알겠죠?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세국어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어쓰기도 했다가 띄어쓰고 뭐죠? 그냥 안 쓰기도 했다가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자문은 자, 초성, 중성, 종성을 쓰는 게 아니라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표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음절적 체언에는 조사, 용언,
그러니까 로마자는 여러분 보세요. 로마자가 뭐예요? 영어와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머스 맞죠? 유명한 여기 우리말을 뭐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쓴 사람 있어요? 이런 분 계세요? 네? 이런 사람 있냐? 없죠? 없잖아요. 우리 영어는 이렇게 쭉 단어를 쭉 쓰는데 좀 우리말은 이게 안 된다는 거 하여튼. 그래서 밑에 보세요. 체언과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결합할 때 적용돼서 꽃이죠. 몸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하면 고질. 여러분 옛날에는 꽃을 곧이라고 썼어요. 이게 약했다 발음이. 곧이라는 거. 그래서 동사 먹은이 먹어. 이건 알겠죠? 각 형태소의 원형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음절이 표기되는 것이었다. 각 형태소의 보세요. 고질 이게 나왔다고 칩시다. 잘 따지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고질이야. 그럼 이거 뭐겠어요? 곧 이겠죠. 띄면 곧 을이겠죠. 이해가? 이렇게 쓰면 이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알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결합하면 고질 이런 게 나온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표기를 이어서 제가 아까 연철 기억나죠?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냥 이어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분철 표기와 구별한다. 분철이 요즘 우리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곧 이게 분철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곧 나눴죠? 이 주격부사 나눴죠? 분철. 근데 고치 이렇게 쓰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연철. 근데 만약에 이건 없지만 고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고치. 그러면 여기에 지읒이 있는데 지읒을 또 썼어. 이게 중철이에요. 좀 이해가 쉽나요? 이해가 알겠어요? 자 다시 곧 이렇게 하면 이거 뭐라고요? 분철. 나눴었어. 고치하면 이었었죠? 연철. 지읒을 또 썼어. 고치. 뭐라고요? 중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썼다는 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여러분 이걸 모르고 이걸 읽잖아요. 완전 제1국어야.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기본을 좀 알고 읽으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안다니까요. 자 봐요. 예컨대 임금의 주격조사 이가부터. 그럼 임금미로 표시되는 것이다. 임금미. 그러니까 임금미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임금을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임금이라고 쓰는 게 맞죠? 여러분 잘 보세요. 주격조사니까. 근데 옛날에는 임금이라고 쓰지만 여기 미음이 있어. 미음이. 그러면 여기도 이음이라고 안 쓰고 뭘 써요? 미음을 써버린다. 그럼 미음을 2번 썼잖아요. 그럼 미음을 2번 쓰면 뭐예요? 중철. 좀 감이 오세요? 감이 안 오는 거죠. 다시 해보세요. 이 되게 중요한 말을 여러 번 쓰는 거예요. 연철. 이었었습니까? 이거요?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나눠 썼잖아요. 중철. 이게 2번 썼죠?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알면 끝나는 거예요. 막 여러 번 다른 거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 알아들으시겠죠? 이렇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중철은 거듭적기 이걸 이제 혼철로 섞어 쓴다고 해서 하여튼 중철입니다. 그래서 중철을 제가 말한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요. 중철은 혼철이라고도 한다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예컨대 임금의 이가 결합될 때 임금이로 표기된다. 분철 표기 연철은 중복이다. 그래서 저희가 중철이죠. 하여튼 뭐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철 표기로 그 밑에 들어가면 역사적으로 보면 찾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다음 밑줄 쳐보세요. 밑에서 한 넷째 줄에 있잖아요. 중철 표기는 연철 표기가 분철 표기로 옮아가는 뭐라고 나왔어요? 과도기적 표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나오죠. 중철이 과도기였다는 거예요. 연철 쓰다가 이게 분철로 가기 전에 뭘 썼어요? 중철 썼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해가 좀 안 되면 연철 있죠. 이렇게 써놓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분철이 여기 있어. 요 과도기에 뭐가 있어요? 분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연철에서 분철로 가는 그 사이에 중철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임금이가 연철이잖아요. 임금이가 분철 현대어로 쓰죠. 현대어로 쓰잖아요. 근데 임금미는 현대 조금 이전에
그 중세에서 좀 말 정도 됐겠죠. 그때 이걸 많이 썼다. 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국어 15세기 한글 표기법은 비록 현대 한글 맞춤법과 다른 원리지만 비교적 완벽하게 정제된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근대 국어 시기에 넘겨보세요. 자, 한글 표기법이 문란해진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째, 근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말은 변화를 겪어요. 자, 아까 1900 몇 년에 맞춤법 표기 통일안이 있었다? 33년. 1933년은 좀 써놓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 당시에 일치하는 것인데, 자, 그 다음 밑줄 주세요. 근대 국어 단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의문 변화의 결과로 의문 체계와 문자 체계상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맞죠? 근대 국어에서 다양한 의문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 체계라든가 문체 체계 이런 거에 이제 변화가 생기고, 둘째는 근대에 이르면서 사설, 시조, 가사, 고전, 소설, 평면 문학이 대두되죠. 이건 문학 시간 다 배웠잖아요. 한글 사용층이 확대돼. 부녀자들이 그 뭡니까 작품 많이 쓰잖아요. 그에 따라 시대와 계층, 개인에 따른 한글 표기법의 차이가 매우 심하게 된다. 맞죠? 계층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한글 표기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 변화가 그 새로운 정서법, 정서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맞춤법 그 표기하는 걸 정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사용층이 확대됐다는 거죠. 막 그래서 복잡하게 가다가 1933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맞춤법 통일안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까지 설명됐고요. 문제 일단 풀고 나서 또 볼게요. 문제가 지금 1번, 2번은 나왔는데 뭐 주관식까지는 설명할 수 없는데 이두, 구결, 향찰 2번은 좀 볼게요. 그럼 이두가 뭐라고 이제 이걸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두가 뭐라고요? 네, 우리말 어순대로 쓴 한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이두, 구결, 향찰의 차이를 논하라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일반 대학에서는 그게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구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결. 그렇지, 또다는 거. 잘 말씀해. 향찰은? 향찰. 부분과 뜻 부분. 그래서 향가 해석할 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이제 3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풀게요. 이제 이거는 3번. 한자를 빌려 우리말 적는 방식에 설명으로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었다. 이거 맞죠? 아까 뜻과 소리 빌렸다. 석이 기억나요? 석이 할 때 돌석자 써가지고 석. 그다음에 이두는 한문 우리말 어순에 따라 적는 방식 맞나요? 네. 이렇게 시험 나온다니까 제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이두가. 그다음에 구결은 한문 읽을 때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삽입하는 요소들 맞죠? 주어, 목적어 이런 거. 향찰은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이건데 향찰이라는 게 물론 이제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적었지만 이게 처음에는 잘 보세요. 처음에는 향찰이 없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건 조금 제가 문학적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향찰이 언제 나왔죠? 언제 역사적으로? 신라시대죠. 향찰이 신라시대 아니에요? 신라시대부터 고려 초기 예종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신라시대 이전에는 또 있었어요. 신라시대 이전에는 다 한자로만 썼죠. 이해 안 가나요? 향찰이 나오기 이전에는 다 한자로 썼잖아요. 그러다가 대답을 안 하시고 향찰을 이전에는 한자로 썼다가 그게 그 훈민정음 만들어지기 우리말로도 이렇게 뭘 써보자 해서 향찰 쓴 거지.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오래됐다고 할 수. 그러니까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에 가장 오래된 건 아니지. 가장 오래된 거는 그냥 한자를 쓴 거죠. 제 말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한글 창제 표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적절한 건데 여기 쭉 보면 자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연철 표기보다 분철 표기가 일반적이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연철이 되게 많았다고 그랬죠. 3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아까 모두 다시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에다 시옷도 있고 나에다 디귿도 있는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읽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야기했죠. 중세국어 뭐 박사 할아버지도 몰랐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2번 일단 2번 볼게요. 명사 고세 조사가 붙은 형태를 고지 곧도 맞나요? 아까 했잖아. 고지 곧도 이렇게 쓴다고. 근데 여기 보면 15세기가 형태 음소적 표기였다라고 했어요. 15세기가 그 형태 음소적 표기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그 6페이지. 그 밑에 셋째 줄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한글이 창제된 15세기 한글 표기법의 가장 주된 원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나왔어요? 음소적이라고 그랬죠? 나오잖아 거기. 음소적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음소적. 그러니까 형태 음소적은 15세기가 아니라 현대에서 이제 주로 그 쓰는 그런 표기가 그 원문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니까 형태 음소적이라는 그런 의미로 쓴다고 그랬죠. 자, 오른쪽 5번. 한글 표기법의 역사적으로 잘못된 건데요. 할게요. 한글 창제 초기에는 근대국어까지 표기법이 주로 음소적 원리에 따랐다. 음소적 원리. 처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근대 시기까지는 주로 음소적으로 이제 쓴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이게 음소적으로 쓴다고 해서 이게 6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런 거 나와요. 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음소적 표기법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 음소적으로 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먹의 활용은 실제 음절 발음의 먹으니 먹어와 같이 표기되었다. 맞죠? 그리고 4번부터 볼게요. 근대 국어 시기에 들어서 한글 표기법이 상당히 문란해지기 시작했다. 이것도 어때요? 아까 그랬죠. 이건 어디 나와요? 문란한다는 거? 이게 되게 막 문란해졌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보자. 7페이지 마지막 줄 보세요. 7페이지 마지막 줄. 그러나 다음에 17세기 이후 근대 국어 시기에 오면 한글 표기법은 상당히 문란해지기 시작한다. 나오죠? 나오잖아요. 근데 3번을 볼까요? 중철 표기가 분철 표기가 일반화된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 지금 중철하고 이제 분철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중철. 이게 중철 표기는 연철 표기가 뭡니까? 분철 표기로 옮아가는 과도기에 나타났다고 기억나시죠? 거기 7페이지의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다시. 역사적으로 보면 중철 표기는 연철 표기가 분철 표기로 옮아가는 과도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거 여기다 썼는데 연철로 가서 분철로 가는데 그 사이에 중철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철 표기가 봐요. 분철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가 쉽지 않나요? 분철 표기가 일반화된 이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철 연철에서 분철로 가는 그 중간 과정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중철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좀 했고요.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가장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지금 뭡니까? 이두하고 향찰과 그 구결 그 차이점하고 그 다음에 음소, 형태 음소적 원리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거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오늘 1강만 좀 했는데 1강이 조금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다 보니까 조금 복잡했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1장, 2장보다는 좀 쉬울 겁니다. 1장이.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시험에서 공부할 때는 이거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이두하고 향찰하고 그 구결이 뭔지만 구분할 줄만 알면 돼요. 그 정도 알겠죠?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차이를 대학교에서 그렇게 안 낸다. 이 세 가지의 차이를 들고 그것의 예문을 가지고 설명하시오.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냥 일반 대학교에서 이렇게 안 나온다. 그게 더 어렵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객관식으로 쓰는 거니까. 알아들으시겠어요? 대답을 질문. 알겠어요. 알아들으시겠죠? 강의 들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는 자세히 설명 안 해주시니까. 강의 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제가 되게 설명을 자세히 해드린 거예요, 이 정도면. 연철은 이어쓰기. 맞아요. 연철 이어져는 거고 네. 분철은 끊어지는 그렇죠. 거고 그 가운데 그렇죠. 중철 한 번 더 쓰는 거. 잘하셨네. 임금미 이런 거 있잖아요. 닝금미. 그렇죠. 닝금이면 알겠죠? 연철이고 발음하기가 어렵네. 닝금이면 연철, 닝금이면 분철, 닝금이면 중철. 요거 하나 써놓으면 차차표기법 세 가지. 네. 창찰, 네. 구결. 네,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그것만 알면 돼요. 1장에서 그게 다예요, 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난 이거 어렵다 하면 제가 이야기했죠. 이두는 몰라도 돼. 객관식의 장점 뭐냐면 이게 또 시험을 위해서 설명 안 할 수 없잖아요. 두 가지만 알면. 두 가지만 알면 아닌 게 이둘 거 아니에요. 나 머리가 좋으면 다 해도 되는데
두 가지만 알면 그게 아닌 게 예를 들어 시험에 다음 중 이두식 표기법을 찾아라 이게 나온다니까. 그럼 향찰 나가리 맞죠? 그다음에 구결 나가리 그거 아닌 게 이두겠지. 그러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